자, 이번에는요,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호조무사가 교차 감염을 예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격리병동이라는 게 어떤 환자분들이 많아요? 감염병 환자분들이죠. 이 감염병 환자를 다루다가 교차, 이 다른 환자한테 그 감염병 균을 주면 안 되겠죠. 누가? 우리가. 손도 잘 씻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내 손에 여러분들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데 혹시 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상처 있을 때 장갑을 그냥 껴버리면 장갑도 아주 미세한 요 틈새 사이로 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염병 균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독약을 바르고 껴야 됩니다. 1번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1번은 정답이고, 두 번째, 선생님들 만약에 이 감염병 환자가 묻은 꺼즈랑 솜은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되나요? 어떤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돼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되죠. 일반이 아니라 격리 의료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은 여러분 도형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이거는 최대 며칠 보관할 수 있어요? 7일만 보관되죠. 이 감염병 환자의 이런 솜, 꺼즈는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려야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손을 씻는데 간호를 하기 전후 10초 정도 흐르는 물과 뭐로 씻을까요? 비누. 좀 깨끗하게 씻을게요. 그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을 중심으로, 손바닥 마늘, 마는 틀렸어요. 우리 손 씻기 6단계 있죠. 손바닥, 손등, 우리 손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환자에 접촉할 때마다 외가적. 여러분들 외가적 손 씻기가 뭐예요? 수술할 때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격리 환자는 어차피 내과적 무균술이죠. 그리고 손 씻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술 손 씻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손 씻기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번에 아까 전에 혹시 검사 돕기 할 때 우리 금식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했던 정맥 신호 조영술, 역시 조영제를 씁니다. 이 조영제를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혈관으로. 그쵸? 조영제를 어떻게 집어넣었다? 혈관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이 촬영을 합니다. 이 조영제를 쓰는 검사는 선생님들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내용물이 차 있으면은 이 지금 흐름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 전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검사는 오전에 하거든요. 오전에 하는데 검사 시행 전에 여러분 까자를 먹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을 길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검사는 미뤄야 됩니다. 오전에 이제 끝났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검사를 연기한다. 촬영 못합니다. 30분 안 되고요. 정답은 1번.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 못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금식 여부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검사. 정맥 신호 조영술은 금식을 합니다. 조영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를 이동할 때 누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직업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당할 수가 있어요.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환자 이동할 때 우리는 나의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조심해서 한번 환자를 이동하고 이 신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이동 방법. 우리 좀 뭐라 그럴까 요령 있게 우리 들자 이거죠. 이동을. 그러면은 신체를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우리 환자를 들고 할 때 허리를 쓰면 여러분 허리가 나가버려요. 허리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뭐 엉덩이 쪽이라든지 그쵸? 뭐 복부에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대퇴 이런 굵은 큰 근육을 써야 됩니다. 허리 쓰다가는 삐끗거려요. 우리 많이 겪게 되는 우리의 직업병이고요. 자, 무릎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 침대 난간을 낮게 해가지고 건 긴장. 여러분 침대 난간 낮고 무릎 높이 그럼 우리가 많이 허리를 꺾어서 힘드니까 이동할 때는 좀 침대 올려도 돼요. 그때는 허리 높이. 무릎 높이는 너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방향을 바꾸는데 허리를 꼬면서 돌리다 어떻게 돼요? 삐끗하죠. 고개까지 다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허리만 돌리면은 여러분들 허리 나가요. 그쵸? 자, 신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죠. 뭐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도 여러분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그냥 무릎을 구부리세요. 허리는 펴고 이렇게 물건을 찝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쵸?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라. 그 다음에 기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을 쓸 때 다리를 좁히는 게 좋아요? 넓히는 게 좋아요? 기저면을 넓게. 그래서 발이 있죠? 발을 이렇게 좁게 해서 들지 말고 어떻게 한다?
기저면을 넓게 하려면 넓게. 그리고 한쪽 발을 좀 더 앞으로 가면요. 이 기저면이 진짜 넓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요령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면을 넓게 하고 무게 중심점을 항상 기저면과 가까이 들어올 때도 가까이, 그 다음에 안정을 증가한다. 맞는 말은 5번이 확실합니다. 역학에서 5번. 자, 이제 드디어 3점 보행이 나왔네요. 보통 2점 보행, 3점 보행, 뭐 4점 보행 이런 말을 하죠. 그쵸? 2점은요, 너무 이게 완전 목발을 잘 찝으신 분. 막 한 발 이렇게 뚝 마치 걷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4점은요, 처음 우리가 목발을 찝었는 데처럼 목발 하나 가고 반대발, 목발 하나 가고 반대발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하나하나. 근데 이거 둘 다는요, 그래도 양쪽 다리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분이죠. 근데 3점이요, 아무래도 한쪽 다리가 다치신 분. 그래서 보통은 2점과 4점의 스피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양쪽 다리 그래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닥따닥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3점 보행하는 목발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 대부분 선생님들 혹시 우리가 목발을 사용할 때 한쪽 다리 불편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내가 한쪽 다리 뭐 기부스에서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찝는다든지. 그래서 3점이 보통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점은 어떻게 찝는 거냐 하면 이렇게 양쪽을 찝고 이렇게 한 발, 양쪽을 찝고 한 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박자를 저는 모옥발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모옥. 이 모옥 할 때 여러분들 양쪽 목발을 찝고 이 목발과 아픈 다리가 먼저 나가요. 여러분 어디가 먼저 나간다? 목발과 아픈 다리가 먼저 찝고 모옥,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발, 그 다음에 어떻게 난다? 건강한 다리를 찝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목발 3점으로 보행하는 거. 목발 양쪽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3점 보행할 때 양쪽의 점을 찍고 아픈 다리 마무리 발, 모옥 발, 한 번 더 모옥 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에 집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다리랑 목발이랑 양쪽을 찝고 아픈 다리가 먼저 나가거든요. 목발과 함께.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으니까 아픈 다리죠. 아픈 다리. 그러면 아픈 다리랑 우리 아픈 다리가 오른쪽 다리거든요. 아픈 다리랑 3점이니까 목발이랑 같이 나가고, 첫 발은 아픈 다리가 먼저입니다. 아픈 다리. 그 다음에 마지막 다리가 건강한 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발을 찾아야 되니까 우선은 선생님들 목발을 양쪽에 찝는 걸 찾아야 돼요. 양쪽에 찝은 거 3점 보행에서, 자, 여기 어디 찝어야 될까요? 우리 보통 목발을 찝을 때 새끼발가락에서 앞에서 15, 옆으로 15, 여기 찝죠. 그러면은 우리 발로 해가지고 목발 양쪽에 예쁘게 찝으면, 이거 지금 뒤에 찝고 있어요. 이것도 밑에 찝는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점을 딱 2개 찍은 게 3점이거든요. 이게 뭐다? 3점입니다. 여러분 3점 이렇게 목발 딱 찝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3점에서 가장 큰 포인트고, 이거랑 함께 무슨 다리가 나가 있어야 된다? 아픈 다리. 목발과 아픈 다리가 먼저고 건강한 다리로 꿍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첫 발이니까 이 목발 양쪽에 까만색 칠된 양쪽과 건강한 게 아니라 아픈 다리가 나와야 되면, 아픈 다리가 뭐예요? 오른발이죠. 오른발이 먼저 나간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왜 틀렸어요? 같이 목발은 찝었는데 이거 지금 건강한 다리가 먼저 나갔죠. 아니에요. 첫 발은 뭐다? 아픈 다리, 오른 다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양쪽 찝는 이 3점에서 모옥, 아픈 다리, 마지막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92번. 청색증 증상. 지금 환자가 산소가 뭔가 호흡이 좋지 않은지 퍼렇게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금 청색증. 그러면 우리가 방장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산소 포화도 검사하기 위해 우리가 동맥혈에 여러분들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죠. 그래서 동맥혈로 피를 체열해 가지고 하는 ABGA, 일명 아부가라고도 많이 하는 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럼 이 검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보통 피 검사할 때 정맥에서 추출했는데, 이런 동맥혈 가스 분압, 이 동맥에 있는 이 가스, 이 산소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이 검체는 여러분들 어디에 채취해요?
동맥을 통해서 채취합니다. 보통 동맥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데 굉장히 아프죠. 자, 이거를 동맥으로 추출해서 피를 체열을 했습니다. 이거 체열을 했을 때 이거를 선생님들 원래 다른 피검사, 일반 피검사는요. 만약에 바로 검사실로 못 보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검사실로 바로 못 보낼 경우는 우리가 냉장고 보관하거나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이거는요, 가스가 나중에 소실되거나 검사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는 걸 우려해서 즉시 검사실로 가야 됩니다. 이 검사는 특히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호흡곤란 환자분들, 좀 안 좋은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금방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검사실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맥을 찔러 넣은 이 주사기 있죠. 여기다가 고무마개로 막는다든지 꺾어가지고 완전히 잘 관리해서 다른 가스라든지 유입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검사를 가야 되고요. 그냥 가도 안 되고 여기 얼음 있죠. 얼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스백 적용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검체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음 상자에 넣는다고 하거든요. 아이스백으로 해서 얼음 상자에서 이 차가운 상태로 즉시 검사실로 가야 돼요. 그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맥혈 가스분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pH가 한 7.35에서 7.45 정도를 유지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막 산성을 띈다, 산증을 띈다라고 하죠. 수치가 낮아진다든지 높아진다든지 산증, 안갈증은 우리 호흡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30에서 45 정도가 적당하고 산소 분압은 어느 정도? 80에서 100은 외우세요. 그쵸? 우리 이거 지금 산소 분압은 8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미리미리 Hg.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동맥혈 가스 분압의 체열 결과가 정상 수치고요. 정상이 아닐 때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이 환자는 산소 공급을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이 나요. 이게 바로 동맥혈 가스 분압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검체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관하면 안 돼요. 즉시 검사실로 갈 거고요. 얼음 상자에 딱 검체를 넣어서 시원하게 바로 보낸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야 돼요. 니들도 꺾어가지고 마개로 막고 침상 안전한다? 이건 아니고 24시간 금식, 냉장 보관해서 보낸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즉시 보낸다. 지금 청색증이 나타날 정도로 응급 환자입니다. 빨리 이분이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산소 공급을 해야 될지 결정도 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즉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전, 우리가 수술 전에 피검사 하죠. 피검사.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일반 피검사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피검사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검사 종류 중에 무엇을 확인하는 거? 신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신장. 신장의 기능, 신장이 괜찮아야 되겠죠. 우리 수술을 할 때 마취약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신장이 안 좋으면 수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배설에 문제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신장의 기능도 다 일반 검사로 이 피검사 결과로 다 나타나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검체를 받을 때 이런 통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본 검사라고 하는 이 CBC 있죠. EDTL이라고 CBC인데 여기 색깔은 안 나왔지만 뚜껑이 보통 그 기관마다 달라요.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보라색 뚜껑을 좀 많이 쓰실 거예요. 이 뚜껑은 선생님들 이게 겉에 뭐가 발라져 있냐면 그 혈액 막아주는 항응고 물질들이 발라져 있어요. 왜냐면은 받아놓고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놓고 나서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팔자로 해가지고 이 겉에 묻어있는 항응고가 잘 이렇게 섞이도록, 굳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면 혈구가 깨지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CBC, 우리 전혈구 검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혈구 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혈구들 확인할 수 있고요. 헤마토크릿이라는 게 그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들어있나 용적을 할 수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헤모글로빈도 우리 알 수 있어요. CBC 받으면 우리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 그래서 빈혈 이런 것도 진단받을 수 있겠죠. 그쵸? 이게 보라색 병뚜껑으로 되어 있고 CBC, 혈구들 우리가 체킹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다음 바틀로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는 병원마다 또 색깔이 노란색인 병원도 있고 빨간색인 거 좀 많이 쓰긴 해요. 뚜껑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특이하게 여기에 어떤 겔이 있거든요. 그래서 겔이 있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CBC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서 만약에 보낸다든지 냉장고 보관하면 되는데 이 LFT는요. 다른 여러 가지 모든 피검사가 가능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거는 양도 좀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심 분리기에 돌려야 돼요.
기계가 있거든요. 원심 분리기 기계가 있는데 이거를 원심 분리기 구멍이 딱딱딱딱 있을 때 여기에 꽂고 돌리면 무거운 거는 여기 깔리고 우리 가벼운 거는 뜨고 여기에 겔이 다시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줘야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장 기능도 LFT, 나머지 다 간 기능 피검사도 LFT, 그리고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LFT. 그러니까 CBC에서 알 수 있는 거 말고 나머지 피검사를 우리가 LFT 바틀에서 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신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피검사가요, 크레아틴이 요 유명합니다. 크레아틴, 요걸로 피검사 많이 알고, 요산도 여러분 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요소, 요산. 그 다음에 BUN이라고 요소 질소라고 있는데, 이런 요소 질소가 피 속에 많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이게 배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혈액에서 지금 소변으로 배설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높으면 지금 뭔가 배설에 문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 속에 지금 요소가 많은지 요산이 많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변에서 배설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수치를 확인했을 때 피에서 너무 높으면 지금 배설에 뭔가 문제가 있네? 신장에 문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UN, 크레아티닌, AC, 요산 확인하는 거, 유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간 기능 검사는 OTPT, OST, ALT 해가지고 간 기능 검사. 빌리루빈도 여러분들 간이 우리 빌리루빈 처리하잖아요. 이것도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남으면 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OTPT, ALT, 우리 ALT, AST, 빌리루빈까지. 이게 바로 간 기능 검사였고요. 이것도 LF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할 수 있죠. LDL이 뭐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얘가 너무 높으면 100 미만이어야 되죠. 얘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이 잘 끼일 수 있어요. 저밀도. HLD는 반대로 그 LLDL이 쌓이지 않도록 얘가 억제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얘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인들,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유지하라고 하죠. 그렇게 HDL,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LFT 바틀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우리 피검사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LFT 바틀로는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나머지 피검사들이 다 이쪽으로 받아지면은 다 가능합니다. 아까 CBC 같은 경우에는 혈구 우리만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하늘색 색깔의 특이한 바틀도 있어요. 이게 응고 검사라고 해서 PTPTT라고 우리 PTPTT 검사해가지고 응고 시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BT 검사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줘서 응고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응고는 평균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5에서 15분 내에 응고가 돼야 되는데 막 30분, 40분 지나도 응고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받는 곳이 요 하늘색 바틀이에요. 혈액 응고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한 검사법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골라볼 거냐면 신장을 알 수 있는 피검사. 아까 BUN 요소 질소 있죠. 이거 너무 높아버리면 지금 신장이 제대로 배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크레아틴 이런 것들. 그래서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들이 잘 배설이 안 될 때, 몸에 계속 혈액 쪽에 쌓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장에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UN 크레아틴 검사. CBC는 아까 혈구, 전혈구 다 볼 수 있었고, AST, ALT는 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전부 다 LFT 바틀에 받으면 돼요. 이것도 LFT 바틀에 받으면 되죠. 아까 빨간색 뚜껑. 혈청 전해질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C도 가능하고 이 전해질은 LFT도 가능하고, 그리고 CBC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라색 뚜껑에서 흔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굳지 않도록. 정답은 3번입니다. 98번 가볼게요. 98번은 이제 우리 환자가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균술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무균술에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균술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멸균과 멸균이 부딪혔다. 멸균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포까지 제거된 완전한 깨끗한 멸균이죠. 얘들 둘이 부딪히면 소독이 아니라 멸균이다. 소독은 선생님들 멸균보다 약한 거예요. 완전 깨끗한 상태 맞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멸균과 오염이 부딪혔다? 여러분들 멸균 깨끗한 거랑 오염이면은 소독 상태도 아니고 오염 상태죠. 이미 더럽혀졌어요. 세 번째, 이번에 멸균 물품가요. 뭐랑 부딪혔어요? 소독과 부딪혔는데 선생님들 멸균이지만 소독은요. 아포는
못 죽이는 거죠. 이거 덜한 겁니다. 얘랑 부딪혔으면 이거 결국 오염이에요. 멸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멸균 물품이요. 여러분들 내 시야에서 벗어났잖아요. 저기 멀리 펼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내 허리 아래라든지 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염입니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오염, 허리 아래도 다 오염.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멸균 물품이 젖어 있다 하더라도 개방하지 않았으면 멸균 아닙니다. 선생님들 젖으면 무조건 오염. 이미 젖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오염입니다. 열지 않았든 자시든 이미 우리 그쪽에 멸균 포라든지 다 젖어버리면 끝났어요. 이거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멸균이랑 멸균만 부딪혔을 때만 멸균이고 나머지 좀 빡빡합니다. 이게 바로 무균술의 지침이에요. 그만큼 환자한테 병원 감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이제 관절 운동인데 이번에 어디 관절 운동이에요? 여태껏 뭐 어깨도 있었고요. 우리 목도 있었고요. 그쵸? 뭐 척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발목. 발목은 꽤 잘 나올 수 있어요. 발목은 딱 4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관절 운동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 자, 우리 지금 제가 발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우리 발목을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뚝 이것도 있고 아니면 발등 쪽으로 꺾는 굴곡 2가지가 있습니다. 족, 빼, 굴곡도 있고 4가지. 우리 발목 운동 4가지. 그 다음에 족, 저, 굴곡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바닥이 이렇게 모아서 봐주는 4번. 그 다음에 외번. 요 4가지가 바로 우리 발목 관절 운동입니다. 족배라고 하면 이 배자가요, 등배자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발을요, 원래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발등 쪽으로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족배 굴곡. 발등 쪽으로 굴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아리가 시원하게 되겠죠? 족저 굴곡은 여러분 저가 발바닥 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게 바로 족저 굴곡입니다. 이 족저 굴곡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장기간 누워있는 분. 우리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도 있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분은 이 발이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는데 뚝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굳어요.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굴고 이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태로 굳으면 나중에 서면 이렇게 까치발이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얘를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족저 굴곡이 되지 않도록 얘를 이렇게 발 지지대 있죠. 우리가 아까 그 보호대 중에 발 지지대. 요 발 지지대로 우리 기구,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족배 굴곡도 시켜줘야 돼요. 족저 굴곡. 이거를 영어로는 풋, 드롭이라고도 합니다. 자이로 드롭의 드롭처럼 발이 뚝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족저 굴곡. 발 지지대 잘해야 되죠. 어떤 환자가 그렇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4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바자리 했을 때 발바닥이 서로 이렇게 되죠. 발목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번은요.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발목이 이렇게 옆으로 꺾였다가 우리가 족배, 족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를 고르는 거냐면 족저 굴곡. 아까 전에 제가 풋 드롭이라고 그랬죠. 오래 누워있는 환자가 뚝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거를 하수족이라고도 합니다. 뚝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이 족저 굴곡을 찾아볼 건데 항상 이런 그림에서 관절 운동 모양에서요. 점선, 연한 그림이 과거 모습. 지금 진한 이 그림이 현재 모습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거, 현재예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발목의 운동을 골라야 되니까 자, 이거 보시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편안했는데 이렇게 꺾었네요. 어디로? 발등 쪽으로 이렇게 갔네요. 이거는 무슨 굴곡? 족배 굴곡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과거에는 그냥 편안했는데 이게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죠? 족저 굴곡. 그럼 우리 선생님들 정답 몇 번? 2번.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발바닥이 안쪽으로 있는 거. 이게 뭐예요? 4번.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이거는 뭐예요? 외번.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발목의 운동이 아니라 발가락. 우리 발가락의 운동이네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거는 신전입니다. 발가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발가락 편안하게. 신전은 선생님들 그냥 해부학적 자세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발가락을 쫙 이거 오므리면 이거 뭐예요? 굴곡이 되는 거죠. 그냥 원래대로 하면 이 원래대로 갔거든요. 이거는 발가락 관절 운동 중에서 신전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